안녕하십니까. 1학기 총정리, 이 시간에는 상가함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함수에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과 또 어떤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쭉 소개를 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일반각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일반각을 나타낼 때는 항상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 알파도. 이때 알파도는 0에서 360도 미만, 이렇게 나타냈었죠. 또 동경이 위치하는 사분면에 따라서 우리가 사분면의 각이라는 용어도 우리가 사용했었죠. 그래서 동경이 1사분면에 위치하는 각이면 1사분면의 각, 또 3사분면에 위치하는 각이면 제3사분면의 각, 이렇게 사분면의 각을 정의를 했었습니다. 각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고2 때 학습을 했었는데요. 이 호도법은 라디안을 단위로 하여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 이렇게 학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1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원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호의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 한다. 그래서 약 한 57도 정도 되는 각이었지요. 그래서 파이분의 180도, 이거를 우리가 1라디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60분법의 각하고 이 호도법의 각의 표현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되지요. 예를 들면 뭐 60도다 그러면 60도는 호도법으로 고치면 3분의 파이다 해서 여기에 적혀 있는 각들 말고도 다양한 각들에 대한 60분법과 호도법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또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이때 나오는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라디안이었죠. 라디안. 그래서 중심각이 60분법 도로 나타내져 있으면 반드시 라디안으로 고쳐서 이렇게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삼각함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해서 반지름이 r인 원과 동경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우리가 xy라고 했을 때 사인은 r분의 y,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이 위치하는 각에 따라서 삼각함수의 부호는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기억을 했었죠. 1사분면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양수이고 2사분면의 각은 사인만 양수, 또 3사분면의 각일 때는 탄젠트만 양수, 4사분면의 각일 때는 코사인만 양수다.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의 값을 계산할 때 이러한 것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었으니까 잘 기억을 하고 이 아래에 있는 표는 어떤 특수한 각들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와 같은 각들에 대한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알고 있어야만 풀이가 가능했었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두 가지를 정의를 했는데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사인 제곱 세타하고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면 항상 그 결과가 1이 된다. 이런 내용도 우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좀 보면 사인, 코사인 둘 다 정의역은 실수이고 치역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리고 사인 함수는 원점 대칭이고 코사인 함수는 y축 대칭이었어요. 그래서 원점 대칭이니까
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는 거고, 코사인 마이너스 x는 코사인 x 이렇게 됐었어요.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 둘 다 주기는 2파이다. 즉 2n파이라고 하는 이 각을 우리가 더해주게 되면 결국 2n파이는 원을 한 바퀴 이렇게 회전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항상 다시 시초선에서 x만큼 이동한 것과 같기 때문에 사인 x, 코사인 x 이렇게 해서 주기는 2파이가 되는 거죠. 탄젠트 함수는 정의역에서 항상 빠지는 값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동경이 y축의 양의 방향이나 음의 방향에 위치하는 경우는 탄젠트 함수의 값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의역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역은 이와 같이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아닌 실수들, 그리고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됐었고, 역시 정의역에서 빠졌던 요 x의 값들은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했었지요. 그래서 점근선은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다. 그리고 요 탄젠트 함수 원점 대칭이에요. 그래서 탄젠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탄젠트 x와 같고, 또 탄젠트 함수의 주기는 파이였어요. 그래서 탄젠트 x 플러스 n파이는 탄젠트 x와 같다. 자, 각의 변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각의 변환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때 좀 주저주저하게 되는 경향들이 많지요. 그래서 요 각의 변환 유심히 좀 살펴보고 기억을 하고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 그래서 이때 요 사인 법칙에 나오는 요 r은 외접원의 반지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 이거를 우리가 대문자 r로 나타낼 때 이와 같은 법칙이 성립하더라. 그리고 코사인 법칙이죠. 요 코사인 법칙에서도 각의 크기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 코사인 a라고 하는 것은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와 같이 나타나지더라. 그래서 나머지 두 개에서도 이렇게 코사인 b와 코사인 c 구하는 식도 여러분들이 코사인 법칙에서는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그래서 두 변과 그 두 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을 알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2분의 1 AB sin C 또는 2분의 1 BC sin A 또는 2분의 1 CA sin B 이와 같이 두 변과 끼인 각의 크기를 알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그 특수한 각이 아닌 일반적인 각에 대한 그 삼각함수의 값들은 그 삼각함수 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사값을 이용해서 그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상과 같이 삼각함수 이렇게 우리가 학기 중에 학습했던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잘 마무리해서 나중에 수능 볼 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